예전에 3D 프린터로 만든 압축 공기 엔진으로 공기 동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 자전거도 몇 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할 때입니다. 네, 공기 동력 자전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전거 프레임 안에 공압 실린더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압축 공기를 직선 운동으로 바꿉니다. 직선 운동은 회전 운동으로 변환되어 뒷바퀴를 구동합니다. CAD 모델 제작을 위해 자전거 프레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퓨전 360 CAD 소프트웨어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용해 프레임 튜브의 각도와 길이를 따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쓰는 자전거는 프레임이 단순해 모든 튜브의 지름이 전체 길이 내내 일정합니다. 이제 자전거 프레임의 기본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압 실린더를 모델링해 프레임에 넣어보니 더 큰 걸 주문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맞도록 디자인을 조정하는데 꽤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공압 실린더는 피스톤이 스트로크의 양끝에서 실린더 끝에 닿지 않도록 크랭크 축에서 완벽한 거리에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구동 스프로킷의 위치도 완벽해야 했는데 그래야 체인이 뒷바퀴를 구동할 때 뒷프레임 튜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만족스러우면 모든 부품을 CNC로 절단할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임 클램프는 3D 프린터로 출력했고 사용한 PLA 플라스틱 필라멘트는 필라멘트 스폰서인 3D 프린츠 UK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모든 부품이 준비되고 필요한 하드웨어가 도착하자 제 설계가 자전거에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크랭크 추경 베어링을 추가했는데 이 베어링은 공압 실린더와 연결된 샤프트를 지지합니다. 구동 스프로킷에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랭크 오프셋을 부착했는데 이 부품은 공압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구동 스프로킷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 공압 실린더입니다. 제 설계대로 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품인 체인입니다. 또한 이 체인 길이가 정말 완벽하다는 점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체인 텐셔너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구동 스프로킷의 위치가 너무 완벽해서 페달에서 오는 체인과 크랭크에서 오는 체인 모두 거의 완벽하게 장력이 맞았습니다. 그 뒤엔 거대한 에어탱크 장착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탱크에서 공압 실린더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제어하려면 밸브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식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단순성과 비용입니다. 만약 제가 기계식 밸브를 설계하고 가공한다면 이 바이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고 결국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투입되는 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식 제어 밸브를 사용하면 나중에 바이크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공급 압력에 따라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다르게 프로그래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기 압력이 대기압에 최대한 가깝게 되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실린더가 작동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한 고무 호스를 사용해서 밸브를 실린더 입구에 최대한 가깝게 장착했습니다.
제건 압력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밸브 하나에 배터리를 연결해 봤습니다. 이 바이크를 꼭 작동시키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장치와 밸브 시스템의 배관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위에 4개의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들은 뒤쪽에 있는 아두이노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됩니다. 릴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이 밸브들의 전압을 가해주면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가 이 밸브들의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 아래쪽에 적외선 빔 센서가 있어서 스프로킷의 톱니가 몇 개 지나가는지 기본적으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크랭크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어서 언제 밸브를 열고 닫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제로 위치 스위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스위치가 눌리면 아두이노는 그 지점이 크랭크의 0도 각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60도까지 세고 다시 0으로 리셋하고 또 360도까지 세고 다시 0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잃지 않고 밸브 타이밍이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할 일은 에어 공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작업을 위해 아주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는데 한쪽 공기 유입구를 열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 공기 유입구를 여는 방식입니다. 아직 특별한 가변 밸브 타이밍은 없으니까 바퀴가 도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꽂으려면 사실 먼저 전자장치를 켜야 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세요. 공기 공급 장치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지금은 약 28psi 정도밖에 안 돼요. 압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걸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전거를 시동 걸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퀴를 약간 돌려서 홈 스위치가 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엄지로 조작하는 스로틀을 잡고 그걸 최대치로 올리면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세상에, 작동하고 있어요. 뭔가에 계속 닿아서 그래요. 맞아요. 이제 스로틀에서 손 떼면 멈춰야 해요. 바퀴가 저기 닿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닿나요? 정말 기뻐요. 이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멋졌어요. 네, 어젯밤에 잔디밭에서 자전거를 간단히 테스트해봤어요. 좀 어둡고 비가 와서 촬영은 안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달린 42 스프로킷은 뒷바퀴에 충분한 토크를 내지 못해 저를 앞으로 밀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충분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22짜리인데 이론적으로는 토크가 2배가 되겠지만 지금은 잔디에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잔디에서 밀 수 있다면 아스팔트에서는 더 잘 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스팔트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잠깐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압력을 50psi로 조절할 거예요. 탱크에는 80psi가 들어있고 레귤레이터를 통해 50psi로 맞추고 다리를 넘겨 타보려고 해요. 아마 이걸 발로 차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밸브를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올리고 그리고 살짝 밀어서 그 스위치가 딸깍 소리 나게 해주세요. 그래, 잔디 위에선 힘이 약해. 나를 미는 힘은 느껴져. 됐어. 알겠어. 잔디 위에서는 좀 힘들어하네. 내 생각엔 이제 아스팔트에서 테스트해볼 때가 된 것 같아. 좋아.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평평하고 조용한 도로에 와 있어. 탱크에 100psi가 들어있어. 아마 그걸 50 정도로 조절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한번 타볼 거야.
다리를 넘길 수만 있다면. 맞아. 그러니까 살짝 밀어서 일단 출발시키고 그다음 됐어. 자, 어서. 이게 날 밀고 있어. 별로 빠르진 않네. 자, 조심하고 있어. 사실 뒤에 이 큰 탱크가 있어서 균형 잡는 게 꽤 힘들어. 압력을 55까지 조절할게. 55로 해보자. 알겠어. 간다. 다음번에는 스로틀을 켜고 한번 밀어줄게. 속도를 올릴 거야. 지금 가속하고 있어. 좋아, 지금은 맞바람도 받고 있어. 속도를 조금만 올리면 이렇게. 그 다음엔 그냥 발을 뗄 수 있어. 속도를 높이려고 페달을 밟아볼게.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작동은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 이게 도로에서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합법일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경찰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뒤에서 이상한 가스 내뿜는다고 잡아세웠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40psi밖에 없어서 효과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공기는 다 써보는 게 낫지. 너 분명 내가 완전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겠지? 가끔 타이밍이 어긋나. 그건 아마 적외선 때문인 것 같아. 적외선 빔 센서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인코더를 써야 할 것 같아. 그래도 꽤 잘 작동해. 지금 공기 압력이 다 떨어져서 다시 작업장으로 가서 컴프레서를 켜야겠어. 그래도 만족스러워. 정말 만족스러워. 많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래, 25psi였고 거의 죽어 있었어. 첫 번째 테스트는 괜찮았지만 이 바이크는 개선할 점이 많아. 이 바이크는 설계하고 만드는데 약 4주가 걸렸어. 그래서 이 프로젝트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영상을 일부 프로젝트 영상이라고 생각해줘. 이 바이크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루는 후속 영상을 만들고 싶어. 첫 번째 테스트는 작동은 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성능과는 거리가 멀었거든. 이 아래쪽 부분에 기계적으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해. 현재 이 부분의 크랭크 축은 80 psi 이상을 견딜 수 없어. 이 바이크를 완성하기 전에 압력 테스트를 했는데 80 psi 정도에서 이 축이 부러졌어. 그래서 60 psi 이상에서는 그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거야. 밸브 타이밍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싶어. 이 회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고프로 영상을 다시 보면 밸브 타이밍이 꽤 많이 어긋나 있었다는 게 분명하게 보여. 흡기구는 늦게 열리거나 늦게 작동하고 배기 밸브는 일찍 열렸어. 그래서 실린더가 실제로 크랭크에 힘을 가하는 각도로 보면 전체 180도 중에서 실제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각도는 아마 60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됐어. 자전거를 만들 때 잠깐 언급했듯이 나는 탱크에서 공급되는 압력에 따라 밸브 타이밍을 조절하고 싶었어. 내가 말한 건 기본적으로 실린더의 부피가 얼마나 팽창할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압력에 따라 공기를 더 많이 또는 적게 들이게 돼. 그래서 팽창이 끝났을 때 공기의 최종 압력이 외부 대기압과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이 공기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거나 적어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압력은 모두 낭비되는 압력이라 그래. 내가 처음 했던 실험에서도 배기구로 나오는 공기 압력이 꽤 높았던 걸 기억할 거야. 엔진이 한 번씩 회전할 때마다 작은 에어건이 발사되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걸 최적화해서 배기 압력을 최대한 낮추거나 대기압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탱크에서 뒷바퀴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그런 개선들은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룰 거야.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프로젝트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모든 패티온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업데이트가 궁금하시다면 패티온 페이지에 올리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패티온 페이지 링크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